솔직히 말하면 내가 영어 1등급인데 다른 과목까지 잘 봤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를 쓰기에 좀 아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2등급, 3등급과 환산 점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돼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동국대학교는 좀 그래도 간단하게 구조가 돼 있어서 일단 반영 영역을 보도록 하자면 인문계열과 체육교육과 그다음에 영화영상학과는 국어 30에 이제 수학은 25% 들어가는데 가형, 나형 모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20%, 그다음에 탐구는 사회과학 모두 가능하고 20%.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한문의 경우에는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 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사는 5%가 들어가니까 이걸 다 합쳐야 100%가 나오고, 그래서 보통은 한국사를 가산점 방식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한국사의 반영 비중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하네요. 자연계열을 보면 25%, 그 다음에 나형은 안 되고 교차 지원이 가형이어야 하고 당연히 이제 과탐이어야 하겠죠. 영어는 20%, 한국사는 5% 해서 이렇게 100%가 됩니다. 미술학부와 연극학부가 있어요. 여기는 수학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사과직을 전부 가능하게끔 해서 수학을 뺀 3과목으로 국어 40, 영어 20, 탐구 35, 그 다음에 한국사 5 이렇게 해서 사실상 탐구가 40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죠. 탐구 한 과목을 제2외국어 학문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대체가 안 되니까 유의하시고요. 대부분 자연계열은 대체가 안 되죠.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을 봤을 때 이제 100분이냐, 그다음 표준 점수냐를 봐야 되는데, 국어와 수학은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 표준 점수, 그다음에 영어와 한국사는 이 등급에 따른 동국대학교의 기준 환산 표준 점수 이따 볼 거예요.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한문은 역시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보통 탐구는 100분위 활용 변환 표준 점수가 훨씬 많아요. 그냥 표준 점수를 또 변환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표준 점수를 쓰면 그냥 표준 점수를 쓰고, 이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 영어와 한국사는 동국대 기준 환산 표준 점수, 그 다음에 탐구와 제2외국어 한문은 변환 표준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인문계열, 예체능 계열 모집단위 지원자는 제2외국어는 한문 영역의 변환 표준 점수가 단순 100분이나 단순 표준 점수가 아니고요. 변환 표준 점수가 이 사과의 2개 과목보다 하나가 높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2과목을 반영하니까 대체를 해서 되는데, 이걸 내가 대체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나는 원서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대체해서 점수 환산이 나옵니다. 영어랑 한국사 영역 등급별 환산 표준 점수를 볼 텐데요. 자, 이제 여기가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어요. 1등급은 200점, 9등급은 0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급간차는 어디서 나느냐? 의외로 5등급에서 급간차가 납니다. 이걸 100으로 환산하면요, 5등급에도 9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40 몇 점인데, 내가 영어 40 몇 점인데 5등급을 받아도 90점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2등급으로 본인 기준에는 망친 2등급 학생들은 동국대학교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만 그런 2등급 학생들한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등급과의 급간차도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4등급까지가 95점이고 이제 5등급이 90점인 100분위와 이제 동일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등급의 합격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점만점자로 했을 때 구조적으로는 내가 국어랑 수학을 아주 잘 봤다면 내가 영어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합격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영어 1등급인데 다른 과목까지 잘 봤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를 쓰기에 좀 아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2등급, 3등급과 환산 점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돼버립니다. 이거는 거의 뭐 가산점, 감점에서 200점 만점에 1점밖에 감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는 아예 영어를 정말 그 가산점 수준으로밖에 실제 반영이 되지 않는 구조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위에서 다시 한번 보죠. 네, 영어는 어떤 쪽으로 지원하든지 간에 무조건 20%니까 1000점 만점 환산해서 200점으로 해서 계산도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영어 1등급의 학생이 나머지 과목까지 잘 봤다면
나는 내 꿈의 대학이 동국대라 하더라도 쓰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등급 학생들한테 밀릴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1등급과 2등급의 영어의 실질 반영 급간차가 큰 경우를 골라서 1등급 학생들은 그런 학교를 지원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지원이 될 것이다. 산출 방법 아까 위에서 봤던 거를 이제 다시 예시를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의 환산 점수는 해당 영역의 표준 점수에 나누기 200을 한 다음에 반영 총점을 곱하고 영역 반영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1000점 만점에서 이게 총 만점이 뭐 30%면 300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1000점 만점제로 하고요. 체육교육과 연극학부, 미술학부는 실기가 있기 때문에 반영 총점을 600점으로 합니다.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적용한다고 하네요. 선적 산출 예시인데요. 해서 요 129점을 가지고 내가 1000점 만점에서 30%를 반영하면 나는 193.5를 갖게 되고 수리 영역은 이제 문과 학생이니까 가산점 이런 거 없이 이대로 해서 20% 반영이었죠 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25% 반영이었죠. 25% 반영. 그다음에 영어는 20% 반영. 탐구는 두 개를 평균을 해서 더했죠. 더하고 나서 이제 역시 20%를 반영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고 100분위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더하기 때문에 100분위를 더하는 것보다 변환 표준 점수는 훨씬 더 급간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는 급간차가 적으니까 사실상 여기는 영어랑 사탐은 동국대를 쓴 애들 수준의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랑 사거탐은 반영 비중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동국대는 뭐로 가는 거다? 국어랑 수학으로 가는 거다. 국어의 인문 계열의 경우 수학의 반영 비율이 비록 25%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영어랑 사과탐에 비해서 훨씬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으로 가는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지원자 예시가 나오고요. 영어 2등급은 아까 몇 점이었죠? 200점 만점에 199점. 그래서 결국 199점이 그대로 환산되죠. 왜냐면 20%니까 1000점 만점제에서 국어, 수학, 영어. 근데 1등급을 받았어도 이게 200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0점에서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환산 점수를 하실 때는 꼭 1000점 만점제 기준으로 해서 내가 몇 점 감점인지를 영어에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고 혼자서 하기 어렵다 하시면 저희 센터에 정식 컨설팅에 문의 주셔도 좋고 그래서 이 친구 환산 점수가 이제 보이네요. 굉장히 낮아 보이죠? 낮아 보이는 건 여기 있는 이 과탐에서 어떤 대학은 200점 만점에서 100분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200점 만점으로 하면서도 이 변환 표준 점수라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가 확 낮아지는 거예요. 됐죠? 자, 한국사의 환산 점수가 지금 만점이 아니네요. 4등급 점수는 190을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사의 실반영이 꽤 많이 됩니다. 한국사의 실반영이 꽤 많이 됩니다. 한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영어를 일단 살펴봤었고요. 그죠? 네, 영어. 한국사도 동일하네요. 영어랑 한국사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영어를 4등급 맞아도 190, 한국사를 4등급 맞아도 190이에요. 독특하네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한국사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만점을 줬거든요. 해서 여기는 아마 이 한국사를 나머지 과목들과 비교했을 때 줄 세우기용으로 사용하려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사실상으로 한국사의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버립니다. 제가 아까 영어의 반영 비중이 낮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똑같은 비율을 곱하는데 이게 높아지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시에서는 굉장히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한국사를 이렇게 하면 한국사는 4등까지 만점을 하는 학교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가 비교라는 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상대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4등까지 만점인 학교들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극간차가 발생하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실질 반영률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동점자들 유의 중에서는 내가 1등급을 받았을 때 이제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해서 우리 다시 돌아오면 아까 한국사의 계산까지 해서
한국사는 5% 들어간다. 내가 4등급이었으면 아까 190점이 100점이 됐었죠. 네, 이런 식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받게 되므로 이거 되게 점수의 급간차가 적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사과탐의 실질 반영률은 매우 떨어진다. 결국엔 뭐로 가는 거다? 국어랑 수학으로 가는 거다. 어렵지 않죠? 인원수의 변동을 살펴볼게요. 이게 올해 거고 제가 작년 걸 띄워놨는데 작년에 2개 군에서 모집을 하면서 총 인원수를 정시해서 869명을 선발했었는데요. 가군, 나군만 선발을 하고 다군 선발을 안 합니다. 동국대는 다군 선발한 적이 제 기억엔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요. 자, 올해 것을 봅시다. 올해 인원수는 10% 정도 증원했고요. 증원한 인원수가 좀 배분이 잘 짜여져 있으면 좋은데 자, 인원수를 보죠.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불교학부가 나오고 목이 많이 쉬었네요. 네, 그리고 나군의 영어영문학부가 31명을 선발하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뽑죠, 정시에서. 네, 법학과가 45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리반도체과학부가 이제 20명 정도 선발하니까 이제 이과 학생들 중에서 좀 여기를 공략한 학생들도 있을 거라 보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국어와 수학으로 가는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 좀 나와 있네요. 경제학과가 34명 많이 뽑죠. 가군과 나군을 잘 비교하셔서 나군의 경영학과, 그다음에 회계학과도 있어요. 회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 회계학과가 원래 좀 회계학과 중에서 유명한데 기본적으로 경영학에 비해서는 회계학과가 항상 경쟁률이 낮은 편이므로 내가 동국대학에 꼭 가고 싶다, 그냥 회계도 괜찮다 하면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경영대학 내에 있지만 경영정보학과는 가군으로, 그래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막 촘촘하게 가군 나군에 배열을 해놨는데요. 이걸 다 외운다기보다는 보통의 이제 동국대를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면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뭐 나군에서 성균관대를 쓰고 가군에 동국대를 쓴다든가, 가군에서 서성한을 쓰면서 나군에 동국대를 쓴다든가 이런 배치를 많이 짜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서 첫 번째 최추합 학생들은 거의 뭐 한 서강대 정도의 점수대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추합에 문 닫는 학생들은 학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디가 뚫릴 수 있을 것인가, 어디가 내 점수까지 올 수 있을 것인가를 잘 고려하셔서 공략하시기 바라고, 필요하신 분들은 정식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간단하게나마 다른 영상으로 동국대 경주 캠퍼스도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